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사랑제라고 하는 곳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5당 대표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표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 다 대표가 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원내대표들 간은 많이 있었는데 당대표들 간엔 대화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첫 모임인데 이것이 이제 정례화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안들이 대단히 많고 또 사회 변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그 현안들에 대해서 이견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노력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해서 국민들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우리 문희상 의장님 보면은 정말 관록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학교 때부터 존경하는 선배로 정치계에 들어와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문 의장님께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대단히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고 또 문희상 의장께서도 엊그제 국회 연설에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가지신 대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예, 여야 5당 대표도 상당히 표정이 밝습니다.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문희상 의장이 원래 계획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지금 후반기 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당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겸 오찬을 하는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당대표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정미 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만 작년 7월이었고 나머지들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당 대표들이 모두 최근에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새 대표들 축하하는 자리까지 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당명도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대표도 가장 오래 했군요. 정의당이 이래저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은 워낙 이름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늘 자리가 이른바 올드보이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귀환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영보이 이렇게 또 불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오갔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가장 젊은, 사실 6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3시면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저 자리에서는 가장 영하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오늘 정식 모임하기 전에 간담회 하면서 이 가장 프레시하다. 나머지는 다 올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어디 가서 영하다는 소리는 잘 안 듣는 나이인데 여기서는 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가 올드가 이제는 골드고 그래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니라 이 올드보이의 그러니까 베테랑들의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참여정부 사람입니다. 즉 노무현 정부 때의 사람들인데 한 명 한 명 다 경륜이 대단합니다. 당 대표들은 거의 다 역임을 했고요. 대통령 후보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뭐 경기지사 이렇게 해서 경륜들도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각자의 배를 타고 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18분 정도 늦었다고 네. 하는데 뭐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겁니까? 원래는 12시 정각에 모여서 예. 하기로 했었는데 당의 사정이 행사가 좀 늦어지면서 좀 늦겠다 해서 한 18분 정도 늦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머지 대표들과 의장이 이렇게 담소를 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 명단을 빨리 제출해달라. 선거법 개혁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개혁특위위원 명단을 빨리 제출해야 뭔가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선거구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비례표 선거가 어떤 소수 정당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추진하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당 대표들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서 서로 덕담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민생을 위해서 좋은 법안들을, 좋은 방안들을 서로 마련해내는 그런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례화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 도중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내보내 드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방송 스태프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잠시 함께 나갔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가운데 좀 불편했다, 불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도 야유와 환호가 엇갈려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엊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입법수장이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인의 생무인 행정부 감시는 소홀히 하고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의회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간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처음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전에 배포한 원고입니다. 예. 근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흔히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물론 준비를 했던 거겠죠. 여기 원고에만 넣지 않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국회의장이 그저께 개회 때 연설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 정상들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72%가 찬성하는 여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원고에 없는 말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밑에 있던 여당 의원들이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제 정기국회 개원사를 통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정광석화, 쾌도난마처럼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대목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당 출신이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인 만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질타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계속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직접 마이클 잭슨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라고 하는 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뒤로 가는 춤 아니겠습니까? 뒤로 걸어가는 춤. 이 영상까지 준비해가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한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예, 문워킹 직접 영상까지 준비해가면서 아마도 뒤로 간다, 거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간혹 저렇게 연설을 할 때 옆에다가 참고표 같은 거, PPT를 띄워놓는 건 있지만은 저런 영상을 띄워놓는 건 대단히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문워킹이 마이클 잭슨이 춤추다 보면은 이게 헛발질, 이게 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달을 걷는 것처럼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까지 해서 문워킹 뭐 이렇게 아마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경제 헛발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고 경제 실험 불장난이다. 그리고 경제가 반토막 났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 소득주도 성장 구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임광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 구판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예,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대중가요 가사를 아마 염두에 두고서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네, 소득 주도 성장 몽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몽리 부린다는 것이 이제 고집을 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것도 계속 고집을 부린다는 건데,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 소득 주도 성장이 몽리라는 표현을 썼고,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 뺑소니 정권이요? 예, 미친 세금 중독 예산이다. 그래서 세금 중독 적폐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뺑소니 쳐버리고, 그러니까 정권이 끝나면 도망가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원색적인, 어찌 보면은 이쪽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을 강하게 했고, 이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은 이 반기업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연설문에다가 문재인 정권은 이 주적이 기업이냐, 주적이 기업입니까? 라는 말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보면은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야당의 이런 주장,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설명,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하에서 나오는 발언들일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에 더 고개를 끄덕일까,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앞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 위원관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